안녕하세요. 아직. 보험 사기자 판별 서비스를 만든 코송의 둘의 이득규 박건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발표 들어가기 전에 약간 이 코송의 둘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까 저희가 원래 3명이었는데 코송이 둘이었어요. 3명이어서. 근데 지금 한 명이 중간에 나가가지고 코송이 둘로 이걸 바뀌었다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목차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주제 및 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주제는 H생명 회사원 보험 설계사인 사람이 이러한 뉴스나 아니면 이러한 자료를 봤는데 사기자가 많고 회사 내에서도 요즘 사기 때문에 피해가 많다, 이걸 느껴서 이걸로 어떻게 사기자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주제 페르소나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사기자 분류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저희 코송이 둘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멘토링을 받은 주제 하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이 공동 개발을 하고, 이제 세부 사항으로는 저는 데이터를 통계하고 시각화하는 역할을 했고, 옆에 있는 박건우 씨는 머신러닝 모델을 최적화를 했습니다. 잠시 저희 시연 영상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송이 둘의 보험 사기자 판별 시스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이며 보험 사기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 페이지이며 보험 사기자에 대한 실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세부 카테고리에는 사기자를 판별하는 데 필요한 변수들의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서비스, 보험 사기자 판별 시스템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험 사기자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비스 페이지에서는 보험 설계자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의 세부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의 세부 정보를 확인, 수정, 삭제할 수 있고, 기존 보험 청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하단에 고객 정보 입력 버튼을 클릭한 뒤 신규 고객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보험 청구 정보를 입력하려면 청구 정보 입력 버튼을 클릭한 뒤 청구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입력된 고객 정보와 보험 청구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고객의 사기자 여부를 판별해 보겠습니다. 사기자와 일반인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두 집단 중 어느 하나에 속한 데이터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집단에 속할지 판단하는 SVM. 모델 예측의 오답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정답에 대해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XGBoost. 여러 결정 트리들이 내린 예측 값들 중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최종 예측 값으로 정하는 랜덤 포리스트. 다층 퍼셉트론을 활용해 입력계층과 출력계층 사이에 음립계층을 추가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신경망.
여러 모델을 생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각 모델의 결과값을 다수결로 예측하는 보팅 클래시파이어. 총 5가지의 기법을 활용해 예측한 사기자와 일반인의 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수 중요도에서는 사기자를 판단하는데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험 사기자 판별 서비스 시스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일단은 이제 저희의 프로젝트 흐름과 개발 환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의 프로젝트의 목적은 교육 내용을 전반적으로 활용해서 예측 모델과 개발 및 웹 서비스를 구현하는 거였는데요. 전체 흐름도는 이렇게 되지만 일단 세부 사항의 내용은 뒤쪽으로 가면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 개발 환경에서는 분석과 기계학습은 파이썬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사용했고, 그리고 저희가 시각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자바를 사용해서 이런 스프링 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처리 파트를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처리 부분은 저희가 그 랜덤 포레스트로 그 중요도를 뽑은 것 중에서 시각 중요선으로 시각화를 해서 저희가 약간 그래프를 한 걸 캡처를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단순히 일단은 저희가 쓰는 변수에 대해서 정보를 나타내는 거니 그걸 유의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유의병원으로는 사기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금강원이 그 지정한 유의병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유의병원으로 많이 유의병원 진료 비중이 높은 부분을 계속 방문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유의의사도 그 병원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변수 중요도를 뽑았을 때 이 유의의사와 유의병원이 가장 높은 확률로 나와서 이거를 저희가 병원이랑 의사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어떻게 이 사람이 의사가 뭐 사기꾼이다 이런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일단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청구 횟수 분포도 일반인은 10회 이하가 더 많았는데 확실히 사기자는 10회 이상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사기 유형은 질병 입원이 가장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렇게 허위 과다 입원 해가지고 청구를 많이 해서 보험금을 많이 사먹으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연령 성별 연령도 또 남성은 좀 미묘하긴 하지만 30대가 가장 많았고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은 여성 50대가 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직업 부분인데요. 이게 좀 저희가 도표를 좀 시각화시킨 걸 좀 예쁘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저희 시연하는 데 오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분포를 봤을 때 확실히 여성들 그 직업 분포가 가장 많았고 사무직과 1차 산업은 그 남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말이지만 수도권에 좀 사기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납입 보험료도 보통적으로 그 도표로 봤을 때 그 일반인보다 사기꾼들이 좀 더 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보험료도 더 낮은데 좀 특이점은 좀 높은 가격으로 그 보험료가 올라갔을 때 사기자가 좀 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그 사기꾼들이 그 비싼 그 보험을 들고 이거 청구를 해서 좀 돈을 얻으려는 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단순 그 정보들 사기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도 그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일반인과 사기꾼이 비교가 난 게 사기꾼이 좀 더 그 소득이 낮고 더 주거 가격도 낮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비율도 없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처리와 모델 생성 평가 그리고 개선 부분을 박건호 씨가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데이터 전처리와 모델 생성 평가 부분에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데이터는 크게 고객 정보 데이터와 그 보험 청구 정보 데이터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먼저 고객 정보 데이터는 총 22,400건의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했고, 이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그 데이터 관련 변수는 모델링을, 머신러닝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직업 변수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중적인 직업 변수와 상세적인 직업 변수 두 가지로 이게 세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 직업 변수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그런 대중적인 값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빼서 변수를 제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득 관련 변수에 대한 게시 처리인데요. 이 소득 관련 변수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소득 관련해서 그런 사기자와 일반의 특성이 좀 많이 나 있는 걸 봐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파생 변수를 변수를 전처리를 할까 했다 하니, 이 아무래도 소득 관련 하는 나이와 그런 직업적인 특성이 그 소득에 많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각 그룹으로 나눠서 각 그룹의 평균으로 교식치를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식치가 지금 너무 많은 두 가지 변수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타 중요한 변수들은 그 각 변수들의 최빈값으로 해서 교식치를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청구 데이터는 저희가 총 11만 9,020건을 받았고요. 이제 교식치가 너무 많은 변수들은 제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신러닝에 돌리는 데이트 관련 변수는 이제 추가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계속 그 파생 변수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기존 저희가 제공받은 데이터만으로는 그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파생 변수를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금융감독원의 보험 사기 관련 그 사이트가 제공이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과 또 논문에서 이런 국내 보험 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 같은 다양한 좀 자료를 참고를 해서 뭐 보험 청구, 고객의 입원 일수나 아까 말씀드린 의사나 여러 그 병원의 그런 사기 비율 같은 데이터를 변수로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생성 개선 평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모델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게 사기자를 예측하는 거를 중점으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일반인과 사기자를 비교를 했을 때는 사기자 비율이 보시면 91.3%가 일반인이고 8.7%밖에 사기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를 뽑아서, 트레인 데이터를 뽑아서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통계적으로 수치 찾아보니까 프리시즌이나 리콜 같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스마트 오버샘플링을 활용해서 부족한 사기자 데이터를 오버샘플링을 통해서 1대1로 맞춰서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하였고, 저희가 랜덤 포레스트로 그것을 시험해봤더니 84%에서 98%까지 리콜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다양한 좀 모델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 전반적인 모델과 그리고 모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그 디시전 트리를 활용해서 그 중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리고 XGBoost는 부스팅 모델 중에서 그 잘 예측하지 못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런 다음 모델에 대해서 더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그 XGBoost 말고도 GBM이나 라이트 GBM 그리고 캡부스트 같은 여러 가지 부스팅 모델이 있었는데, 라이트 GBM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수 설정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쓰고 싶었는데 그것들은 사용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으로 성능이 좋은 XGBoost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인데요. 이것들은 여러 가지 그 두 그룹 중에서 그 기준 성을 정의해서 경계에 속하는지, 그 새로운 값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둘 중에 어느 경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어려운데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저희 둘 다 결국은 나중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하는 게 좀 목표인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하다 보니까는 딥러닝에도 밀접하고
이 변수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그런 파라미터는 좀 설정을 기본으로 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NLP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개 모델 중에서 각 F1 스코어를 해서 정한 것들을 해서 그 중에 SVM, XGBoost, 랜덤 포레스트 이 3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모델을 통해서 그 최종 모델을 그 3개 모델 중에서 모델 옵션에 보팅이 하드라는 파라미터와 소프트라는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그 사기자인지 아닌지의 유무를 먼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사기자일 확률과 일반인의 확률을 그것도 추가적으로 이제 수치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델 변수 종류로 해서 어떤 변수가 크게 모델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말씀드린 의사나 병원 같은 것이 수치가 좀 높게 나왔고 기타로는 저희가 파생 변수를 설정한 고객의 입원 일수나 고객이 청구한 횟수 등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서비스 구현부터는 다시 이득규 씨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서비스 구현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스템 아키텍처인데요. 전체적인 흐름이 저희가 앞에 했던 그 머신러닝 학습과 그리고 이제 결측치 EDA 제거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코송이 둘이 최적화를 시켜서 모델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서비스는 스프링 MVC2 패턴과 그리고 장고 MTB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보험 설계사가 고객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저희가 DB가 2개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저희가 그 배운 게 일단 여기서 배운 게 마리아 DB여가지고 마리아 DB와 그리고 이제 스프링을 저희가 또 배우면서 오라클 DB를 주로 썼는데 그거를 둘 다 활용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분할을 했고요. 일단은 오라클 DB에서는 유저 그 서비스 로그인 할 때 하는 그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 데이터는 저희가 그 설계자가 입력을 하는 그러니까 고객 그 청구 데이터나 아니면 고객 정보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에서 사기자 판넬 요청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RESTful URL API를 사용해가지고 장고 쪽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장고 쪽에서 저희가 이게 그 학습 데이터랑 고객 데이터랑 나눠놓은 게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 데이터랑 합쳐서 정규화를 시켜야지 그에 맞는 폼이 나와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저장한 모델 학습을 피클로 저장을 해서 가져와서 이 데이터를 사기자를 판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측된 값은 지슨으로 그 템플레이트에 렌더링이 되는데요. 이거를 다시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 저희 컨트롤러에 보낸 다음에 이제 뷰로 보내서 이제 다시 이제 설계자한테 이 사람이 사기자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걸 보여주는 구성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ERD를 이렇게만 했는데 그냥 저희가 핵심적으로 다룬 것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원래 좀 더 있는데 그 스프링에서 뭐 로그인하고 뭐 글 만들고 이런 세세한 거 빼고 저희가 좀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ERD로 이렇게 그려봤고요. 여기서는 혼합된 게 오라클에서는 전체 다를 쓰는데 마리아DB에서는 학습 데이터로 이것만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 기본 서비스 아까 말한 로그인 유저의 CRUD 이거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저기는 컨트롤러는 너무 컨트롤러가 많아가지고 그냥 저희가 이거 말고 더 있는데 그냥 레파지토리에 이런 걸 했다. 이걸로 해서 컨트롤러에서 이제 실행이 된다라는 걸 보여줘서 이렇게 보험 사기자 탐색 시스템 이렇게 나타내졌고요. 그리고 장고 서비스에서는 아까 그 데이터를 그 요청해서 받아오면은 이제 여기서 저 데이터 정규화와 그리고 저희가 아까 모델 학습한 값을 피클로 받아와서 이거를 프리딕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런 형식으로 지슨 형식으로 이제 고객 번호 이렇게 22,412번을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스프링 서비스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 시각화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 그 지슨 파일을 저희가 RESTful URL API OK
HTTP3를 이용해서 받아온 다음에 이 컨트롤에서 이제 뷰로 보내준 다음에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나 에이작스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통계 자료 시각화는 저희가 그 예측한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 정보들을 이렇게 비율화 시켜가지고 아까 DD에서 봤을 듯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각화를 했습니다. 서비스 시연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 뒤에 오시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 분석을 하건 머신러닝을 돌리건 이런 자료를 좀 참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소감을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박건호 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이게 전공이 아닌 거로 새롭게 좀 도전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이 빅데이터를 전공한 게 아니고 여기 와서 데이터를 하고 그리고 자바는 제가 하나도 몰랐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자바나 스프링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거를 배울 수 있었고 그런 걸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도전을 하는 게 실패든 성공이든 도전을 하면 거기서 얻어가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 소감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본 페이지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또 심지어 저 PPT 만드는 것도 제가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를 빠꾸라고 말을 표현해서 그런데 한 수십 번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딱 느끼면서도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요즘 들어 그냥 오히려 좋아 이런 식으로 저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나중에 더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또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저희 멘토분과 그리고 옆에 있던 건우나 아니면 저희 동기들이나 아니면 매니저님이나 그 학원 관계자들 분들이 저희의 저희를 잘 케어해주고 그리고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준 것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존 맥스웰의 태도, 인생을 바꾸는 가치의 말을 맺히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그 태도이다. 감사합니다. Q&A로 들어가겠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자들 중에 이야기 잠깐만 보여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정교화를 거치지 않고 그 어떤 말씀? 멤버랑 커스트 데이터랑 네네. 1대 n의 관계인데 네. 누가 1이고 누가 n이에요? 왜 받으렸니? 네, 죄송합니다. 좀 급하게 만드느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거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네. 저희가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네. 저는 볼 때 이 시스템이 있으면 그 보험사에 있는 직원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칫 잘못하면 법에 의하면 이제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잖아요.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하거든요. 네. 낙인을 찍는 듯한 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확도가 100%가 아닌 이상은 그런 거를 이제 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허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진짜 사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입원 일수를 늘리거나 해서 좀 더 타먹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 소확행 같은 거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조금 이렇게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약간 구분할 수 있는 인자가 있으면 일반 사기자와 진짜 정말 소위 말하는 꾼들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변별력 있는 변수들이 있을까? 그게 뭐 금액이 됐든
뭐 기간이 됐든 횟수가 됐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는 기업한테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좀 저희가 그 논문이나 이런 자료를 봤을 때 FP 매니저를 그룹으로 해가지고 약간 집단으로 보험 사기를 이루는 경향이 요즘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데이터를 저희가 받지 못해가지고 약간 그 부분은 좀 미흡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 주셨던 유의병원이랑 네네. 유의의사 네.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 네네. 이게 그 HG생명 데이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게 일반에 공개된 데이터예요. 네네, 공개돼가지고, 이게 말씀드리자면은, 2016년도에 그 빅테스트 콘테스트에서 발제된 데이터입니다. 혹시 말씀하신 게 이게 유의병원이나 유의사가 뭐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의병원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선정한 유의병원은 있고, 이게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좀 한 번에 그 보실 때 이게 설득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의병원이나 유의사가 선정이 됐다기보다는 그런 병원이나 의사 쪽에서 그렇게 사기자와 이렇게 접촉이 되는 비율이 많았다. 그 변수가 높게 설정이 됐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설정이 된 거고, 유의병원이나 유의사는 구체적으로 선정이 된 게 없고, 다만 금감원에서 유의병원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그런 변수는 저희가 하나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저런 데이터 있으면 피하려고. 네, 제가 저런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쳐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이 저도 모르는 유의병원이었고 유의의사였으면 저는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 드렸던 건데 저런 거는 없는 거고. 지정된 건 있는데, 저희가 병원은 지정된 게 있고 네, 있습니다. 의사는 없지만 아마도 보험사 내부적으로 이 사람은 약간 그런 것 유의의사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정도로 아마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저희가 병원이나 의사를 다루는 거니까 약간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약간 저희가 면접도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면접에 가서 이 사람이 의사가 사기꾼이다 이러면은 단정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게 좀 유감이긴 한데,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지 않을까 합니다. 수정학원데 아마도 보험사 내부적으로는 관리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